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 일진이 자기 원하는 거 쫙 다 먼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 남은 거 너 먹든가 말든가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담임 선생이라도 일진한테 야 임마 야 이놈아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진 편이에요. 그때 뭐 예. 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비유는 일진은 민주당 일당이니까 네. 담임 선생님은 국회의장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이미 22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정말 목 놓아 외쳤었는데 예. 사상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언론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소위 말해서 방어를 했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저는 그 초선 방어에 의원들의 나선 분들이 애완견 아니냐. 지금 개혁신당이 그래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개혁신당이. 그렇죠. 그 흠이 크게 없는 흠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자 현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황당한 비유가 정상적인 비유일까요? 국회법을 무시하고 난동 수준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국힘당이 일진에게 다 뺏긴 선량한 학생으로 보이시나요?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된 상임위 배분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도 되는 걸까요? 역시 그는 전직 검사 출신 의원다웠습니다. 애초에 국힘당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탈당에 나갔으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22대 총선의 폭망에 재선은 고사하고 득표조차 최하위를 기록했던 자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나와 또 온갖 뻘짓을 해대며 싸질러대고 있는데요. 비유가 거의 막장급이라 뭐라 할 말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건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은 민주당 후보였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그제는 TV조선, 어제는 SBS, 급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출연료라도 모아보겠다는 발악처럼 보이는데요. 그저 애잔한 거죠. 왜 자신이 그 모양 그 꼬라지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빨리 횟집이나 다시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입니다.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도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신중, 엄중, 협의, 합의. 더 얼마를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7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기 위한 명분 쌓기일까요? 이러려고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댄 걸까요? 이날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모순투성이었는데요. 관례대로 하려 했으면 추미애 의원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했어야 맞는 거고 법대로 하려 했으면 벌써 상임위 구성은 다 끝났어야 맞는 건데요. 그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요. 왜 자꾸 협의가 가능하지 않는 집단과 협의를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국힘당에게 말리고 만 거죠.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당이 어디 있냐면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 원구성의 관례를 딴돌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11개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회의소집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회의소집에서 일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민생이 정말 심각하고 또 진정성 있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저는 민생 현장에서 민생 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성 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상의 기본은 서로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것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협상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관례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으니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그리고 역대로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원장 등으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타협이 되지 않으니 막판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다면 운영위 하방위를 포기하겠다는 제안도 했으며 1대1 대국민 토론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하나라도 양보하면서 제안한 게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어렵장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회동에서 아무런 제안할 내용이 없다면 대동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협상다운 협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특정 정파의 예방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갈등하면 적극적인 중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법대로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5.14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개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주재 배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진짜 국회의장의 본분임을 유념하시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자들과 협의를 하라고요? 이래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국회 7개 상임위원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동상이몽, 서로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원칙과 상식이 다르니 합의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법이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법사위 등을 통해 여당 없이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힘당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대화를 해보자며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놈의 협의 타령이 또 시작된 겁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겠지만 그런 일은 만무한데요. 이건 법대로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11명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 본회의 직전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대화가 재개된 건데요. 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이 열흘 넘은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미 결론을 냈어야 하는 시한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에게는 18개 위원회 독식은 안 된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여야 모두를 질책하고 압박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국회법상 임시국회 중 한 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기고 이번 주 중 원구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에서 여당 없이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고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직접 질의를 벌일 예정인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직접 구인을 당하는 초유의 못볼 꼴을 보게 될 텐데요. 이후 국회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파격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을 향해 방어를 위해서라도 상임위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국힘당은 인민재판이자 입법폭력이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들, 어떻게든 독주라도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이들을 국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면 바보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협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오늘이 국회 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을 넘긴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는 모습이 이렇게 매일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또 면목이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일을 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지난 총선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 오늘로 19일째인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반쪽만 일하고 반쪽은 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일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법 지키지 말고 일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 또 직무를 유기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모양새가 제일 좋겠지만 한 달 넘게 안 된 합의가 급박하게 갑자기 뚝딱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법정 시한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합의할 때까지 원구성을 더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자는 말처럼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법사위를 내운다라든가 아니면 11개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더 끌겠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시급하게 살펴야 할 민생 현안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 질문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본 회의를 당장 열어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